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3년 12월 8일, 고요한 새벽에 정막을 깨는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이웃들은 다들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창밖을 두리번거렸지.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거야. 경찰들은 급하게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향했는데 이미 집안은 눈물바다더라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같이 장롱을 가리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널브러진 옷가지 사이로 축 늘어진 팔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 심지어 며칠 동안 방치된 듯해 보여.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피해자의 이름은 천만이. 당시 26살이었고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 사실 연락이 안 된 지는 며칠 됐는데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해외에 있거나 비행 중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야. 그녀는 평범한 홍콩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었었대.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중학교에 장학금 받으면서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해. 부모님한테 부담 한 번 준 적 없는 정말 착한 딸이었지. 대학도 명문대인 홍콩 중문대에 갔었고. 근데 천만이가 두각을 드러낸 건 학업뿐만이 아니야. 얼굴도 엄청 예뻐서 인기도 많았었대.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도 시작했는데 원래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거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야, 너 아니면 누가 스튜어디스 하냐? 라고 할 정도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고 해.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홍콩의 캐세이 드래곤 항공사에 지원했고 바로 합격한 거야. 대박이지. 진짜 착착착 원하는 대로 다 해내더라고. 너무 멋지지 않아? 직장 생활 말해 뭐해. 당연히 잘했지. 이제는 어엿한 2년차 선배가 되기도 했었어. 이렇게 열심히 살던 천만이는 대체 왜 자신의 집 옷장에서 죽은 채 발견될 걸까? 자, 우선 그녀를 부검해보니까 목에 선명한 사큰이 발견됐어. 그 사큰은 목 졸라서 생기는 그 상처를 말하거든. 그리고 사망한 지는 이미 한 3, 4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됐고, 심지어 구타의 흔적도 발견돼. 그러니까 이게 타살인 건 확실한 거지. 근데 집 어디에서도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물론 가족들이 항상 다 출근했었어서 낮 시간 동안 집이 비어져 있었거든. 그래도 누군가 집에 억지로 들어오고 막 문 따고 오고 그랬으면은 나중에라도 약간의 흔적은 발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심지어 며칠 동안 가족들은 그녀가 옷장에 있었는지 몰랐던 거잖아. 게다가 피해자 천만이는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동생은 매일 이 방을 쓰면서도 언니가 옷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시신이 장롱 안에 있는데 그걸 며칠 동안이나 모르냐고. 근데 이게 또 그럴만해. 우선 사건이 발생한 건 한겨울이야.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시신이 느리게 부패했고 장롱 안에 나프탈렌 방충제가 있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악취가 덜 났을 거라고 추정됐어. 아니, 그래도 언니가 며칠 동안 방에 안 들어오면 사실 걱정할 만도 하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도 안 한 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천만이는 승무원이야. 그냥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게 근무 일자가 좀 불규칙하고 비행 스케줄 변동도 잦아서 연락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또 휴일에는 남자친구랑 여행을 자주 가서 외박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남자친구랑 놀러 갔나 보다 하고 말았던 거지. 그리고 서로 사이가 되게 좋은 만큼 각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서 허락 없이 막 물건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았대. 그러니까 언니가 없는 동안에 그 옷장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은 거지. 그러다가 시신을 발견한 12월 8일,
오전에 언니 직장 동료로부터 며칠째 그녀와 그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야. 직장 동료들도 아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냐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지. 그제서야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12월 4일 새벽에 언니가 출근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없었거든. 그 다음부터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잘 정돈된 책상과 서랍에는 단서라고 할 법한 게 전혀 없었지. 그래서 침대 이불을 걷어내 보니까 그 속에 언니 유니폼이랑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그리고 하이힐이 있는 거야. 응? 하이힐? 그러니까 옷이나 가방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신발을 왜 침대 위에 두냐고. 특히나 언니 성격상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에 누가 급하게 숨기려고 이불로 덮어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지? 이게 불길한 기분에 장롱이라도 뒤져보려고 문을 열게 되는데 옷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옷들 사이로 사망한 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 아니, 그러면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고 또 도둑 맞은 것도 없어. 그러면 강도도 아닌 것 같지? 면식범일 확률이 높은 거지. 네, 이럴 때 딱 의심되는 사람 있잖아. 바로 남자친구. 당시 천만이는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둘 사이가 진짜 좋았다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실 제일 의심스럽잖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바로 조사해보는데 애초에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한 그 시각에 홍콩에 있지도 않았더라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지. 자, 경찰은 일단 면식범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주변인들을 조사해보는데 다들 바로바로 연락받고 수사에 협조적이더라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천만이의 전 남자친구였던 멋전쌤만 도저히 연락이 안 닿는 거야. 사실 둘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쯤 헤어졌었거든. 사실 둘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진 지 좀 된 거잖아. 그런데도 경찰이 그를 의심한 데엔 이유가 있었어. 바로 사건 당일 피해자 천만이가 살던 아파트 CCTV에 멋전센이 찍혀 있더라고. 게다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종적을 감췄었고. 이거 딱 봐도 수상하지.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변인들을 찾아가서 그 행방을 묻기 시작하는데 아니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이때 한 친구가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멋전센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 가지 증언을 하더라고. 시간은 그가 CCTV에 찍히고 다음날 저녁 9시쯤 평소 다니던 농구장에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발이 아프다면서 같이 게임을 안 하더래. 근데 보니까 목덜미에 한 5에서 6cm 정도 되는 긁힌 상처가 있던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너 어디 다쳤어? 이랬더니 막 황급히 그 상처 가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상처가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라서 그냥 뭐지? 라고 생각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번엔 12월 6일에 만났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고 해. 걱정이 된 친구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걱정되잖아. 친구가 꼬치꼬치 깨물었대. 여친한테 까였어?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어? 아버지 사업에 문제 생겼나?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머리만 가로저을 뿐 대답은 안 하더라고. 친구도 질문하다가 지쳐서 그냥 농담으로 야, 사람이라도 죽였냐? 툭 던지는데 멋전센의 표정이 확 굳는 거야.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말을 덧붙이는데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질 수 없게 망가뜨릴 거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내 허락도 없이 동생한테 내 게임기 빌려줬었거든. 나 그날 그 게임기 버려버렸잖아. 이러면서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 소름이 돋아서 친구는 그랬냐 뭐 그냥 알겠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대. 그리고 그날 이후 멋전센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만이를 살해한 범인이 멋전센일 거라고 확신하게 돼. 경찰은 그가 자기 고향인 썬전 지역으로 도주했을 거라고 추측했고 그 지역 경찰에 협조 수사 요청도 하고 수배 현상금도 걸게 됐는데 그게 무려 8천만 원이 넘을 정도였어. 그런데도 그의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더라고. 그럼 멋전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운송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홍콩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쭉 자랐다고 해. 어렸을 적부터 그냥 공부는 뒷전이야. 맨날 놀기만 했고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지. 클럽 가고 여자 꼬시고 그리고 그걸 벼슬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었대. 그러던 2012년 홍콩 클럽에서 천만이를 만나게 된 거야. 멋전세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둘은 만난 지 하루 만에 사귀게 됐지. 천만이 친구들은 클럽에서 남자 만난 거 그거 믿지 마라 라고 막 말려봤는데 완전 콩깍지 씌워져서 그 말 들리질 않았나 봐. 어찌됐든 둘은 그냥 평범한 예쁜 커플처럼 만나는 것 같더라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천만이는 다른 나라에 비행 갔다 오면 꼭 남자친구 선물을 사오기도 했었었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둘의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해. 사실 멋전센이 본색을 드러내면서부터였는데 사실 그는 2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생활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맨날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유흥비로 썼던 거지. 그렇게 돈을 써대는데 용돈 당연히 부족했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랬었대. 그러던 와중에 여자친구랑 크게 싸우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멋전세는 여자친구가 그 기장이랑 둘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지 혼자 막 생각했던 거야. 물론 이거 확인된 바가 없어. 그냥 멋전세의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이 일로 막 너 바람 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크게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오히려 클럽 가고 여자 만나고 그런 건 본인 아니야?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어쨌든 이 이후로 둘이 헤어진 건 아닌데 관계가 예전 같진 않았었다고 해.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져 오는데 돈이 부족해진 멋전센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야. 돈을 빌리다 못해서 결국 여자친구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해. 사실 그냥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었지.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어. 그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었고. 그러던 2013년 9월 또 돈 문제로 싸우다가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협박하기 시작해. 이 이후에 공포를 느낀 천만이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위안이라는 좀 가벼운 형벌이 끝이었어. 이 일로 그래도 둘은 헤어지게 돼. 천만이는 멋전센과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렸었고 그렇게 둘이 헤어진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녀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시간이 흘러서 평온해졌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같아. 이제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거든. 너의 잔인함과 인성 파탄에 감사해. 덕분에 천사를 만나게 됐어. 맞아. 그녀에게는 성실하고 듬직한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살해당하고 만 거야. 자, 범인의 살해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사망도 점점 좁혀오는데 제일 중요한 용의자, 멋전센의 행방이 아주 오리무중인 거야.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3년이나 지나고 말아. 2017년 10월
드디어 경찰은 멋전센의 덜미를 잡게 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던 거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 멋전센은 천만이를 살해하고 홍콩을 떠나서 숨어 살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지금의 아내였던 거지. 아내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까지 한 거야.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가 천만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아내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길 원치 않았고 이 일을 묵인했다고 해. 그렇다면 경찰은 멋전센을 어떻게 찾게 된 걸까?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추정하기론 자기가 3년이나 숨어 다녔으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진 거야. 그래서 막 밖에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걸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소문인데 그 장인어른이 평소에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어쩌다가 얘 과거를 알게 된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 뭐 어쨌든 간에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체포된 멋전센은 바로 자기 범행을 시인했어. 근데 중간중간 교묘하게 거짓말 섞으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인 천만이가 이제 날 추워지니까 우리 집 와서 겨울옷 가져가 라고 했대. 그래서 그녀 집에 가서 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좀 풀린 거야. 결국 둘은 재결합을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그녀가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가겠다라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무심코 여친 폰을 이렇게 봤는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 그 내용은 현 남자친구가 보낸 따뜻한 안부 메시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멋전세는 천만이에게 따졌고 둘은 다시 다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천만이가 그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사실 재결합도 그냥 네 놀리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소리를 치게 돼. 그 이야기를 들은 멋전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천만이는 사망하고 만 거야. 멋전센의 증언에 따르면 곧바로 자긴 정신 차리고 그녀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고 해.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다르게 시신에는 그 어떤 CPR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어. 만약 살리려고 뭐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흉부나 등에 타박상과 아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녀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지. 경찰이 뭐 조사해보니까 그냥 둘이 결별 후에 천만이가 멋전센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막 금탐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글을 보고 완전 눈이 횟가닥 돈 거지.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 순간 집 안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추측했어.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지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은행카드와 휴대폰을 챙겨서 그걸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가서 1,8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챙겨서 도망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는데 범행 전후에 그런 행적을 봤을 땐 이게 계획적으로 보이잖아. 심지어 법정에서는 자기 진술을 몇 번이나 번복하기도 해. 뭐 당연히 그 모든 진술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법원은 멋전센이 질투심과 소유욕 때문에 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후로도 뉘우침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서 분노했어.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해서 결국 토론 결과 살인죄가 성립됐고 종신형에 처했다고 해. 2020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당연히 기각됐고. 혹시 안전이별이라는 말 들어봤어? 하도 연인 간에 그런 많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안전하게 헤어져라 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참 속상한 것 같아. 어찌됐든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꼈을 관계이잖아. 그럼 두 사람의 끝이 참 씁쓸한 것 같아.
특히나 그 누구보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 천만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